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뭐 어쨌든 오늘 3월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봄인지 이게 겨울인지 마음은 겨울이고 바깥 날씨는 봄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제가 아침에 이제 여러분한테 칠판에 이거 적어놓은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적어놨는 것 뿐이에요. 자, 오늘 나눠준 유인물 한번 볼게요. 유인물. 자, 오늘 이제 3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무거운 얘기로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조금만 무거운, 많이 무거운 얘기 아니에요. 조금만 무거운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이거를 왜 풀어보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 받는 거와 시험 문제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되게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그냥 그게 시험이라고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냉정하게 우리가 한 번쯤 봐야 되는데 1번 문제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본 시험에 나와도 어려운 정도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배운 건데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 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풀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이 답을 맞출 수 있을까? 그러면 왜 맞을까? 왜 틀릴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그냥 들어보니까 다 아는 거와 시험 문제는 다르다는 게 오늘의 제가 무거운 얘기의 주제라는 뜻이에요. 자, 1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이다. 뭐라고 돼 있어? 옳은 것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옳은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틀린 거에 비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1번에 가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한 경우는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어쨌든 답은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죠? 답은 일치하지 않았다고. 어쨌든 자,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고용관계 종료로부터 10일. 이해됐죠? 1번 틀렸어요. 자, 2번.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는 뭐 모든 행위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 뭐 행위란 뜻은 이게 모든 행위라고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아니고 뭐냐면 업무상. 그럼 이것도 틀렸다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보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의 결과를 의뢰인의 재산상의 손해이 발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러면 세모. 제일 마음에 드는 답 세모. 자, 좋아요.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민사상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을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무과실 책임이에요. 근데 이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형사상 책임에 갖고 온 거예요. 두 개를 하나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따로 동사 따로 같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게 3번 지문에 이게 본 시험에 나와도 이게 어려울 정도의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보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여 그러니까 형벌의 대상이에요. 이거 행정형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 눌러보면 행정형벌 위에 3 곱하기 3과 1 곱하기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 이게 뭐냐면 이게 형사상 책임에 관한 얘기예요. 자, 형사상 책임의 경우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벌하는 외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한다예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을 가한다가 법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걸 살짝 비틀어 갖고 동일한 벌금이라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 4개 지문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드려야 되냐면 대충 아는 거와 진짜 아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월달이 되면 모의고사를 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딱 이렇게 나옵니다. 공부도 안 됐는데 무슨 모의고사를 쳐? 나 안 칠 거야.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안 쳐봤으니까 경험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쳐봐야 이거 자기가 아는 게 제대로 시험 문제를 풀었는지 아는 걸 제대로 풀었는지 몰라서 틀렸는지 알았는데 실수를 해서 틀렸는지 잘못 생각했는지 뭘 알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한다? 도망갈부터 생각한다. 도망갈 생각은 그 진짜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하냐면 핑계부터 찾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핑계는 여러분들이 TV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낚시를 가도 낚시에 고기가 안 잡히는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대요. 그렇죠? 골프를 치러 가도 골프 공이 잘 안 맞는 이유도 수만 가지가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가 이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유를 찾으려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 5번 지문에 가보면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는 업무상 행위의 결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왜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이 다 틀렸으니까 맞다가도 이것도 답이에요. 이거를 우습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위에 게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풀었잖아. 근데 이거는 진짜로 맞는 말이에요. 자, 손해배상 책임에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손해배상 책임에는 이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행정상의 책임에 가보면 등록 취소와 뭐 뭐냐면 업무 정지. 행정형벌에 가보면 자격 취소 있다 없다? 없다. 등록 취소도 없어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란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번 문제는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를 그냥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왜 한번 풀어줬느냐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공부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문제, 우리 교재로 가도록 할게요. 자, 교재. 우리 이제 사무소에 관한 얘기를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무소는 우리 일단 교재 94쪽으로 펴니다. 자, 중개사무소를 공부하기에 앞서 자, 요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걸 볼게요. 자, 우리가 칠판에 그동안 수도 없이 썼던 단어예요. 자, 여기에 가보면 이중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 등록은 개설 등록을 2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중 소속은 2군데 근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중 사무소는 임시 중개 시설물과 똑같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은 요걸 배우는 거예요. 요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중 계약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은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자, 여기 있는 이중 사무소와 이중 계약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 취소. 근데 요 위에 있는 요 이중등록과 이중소속과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행정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가 이걸 외워달라고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제 말을 안 들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놓고 시험 문제가 나중에 풀면 뭐라고 하냐면 공인중개사법 너무 어렵다. 절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동해야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생각이 동하라고 빨리 제가 어쨌든 여러분한테 가끔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건데 이게 우리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딱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중사무소 또는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 행정처분으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행정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나와요. 띠앙 한단 말이에요. 띠앙. 이게 요거를 그대로 말로 옮겨 적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요게 대전제가 깔려 있어야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사무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우리 교재에 가보면, 자, 우리 교재에 94쪽에 가보면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하고 나와 있어요. 자, 거기에 가보면 새카만 네모 1번에 중개사무소의 설치, 양갈로 2번에 가보면 이중사무소에 뭐가 나와요? 설치 금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니까 양갈로 3번에 뭐가요? 임시중개시설물의 설치 금지. 이거는 여기 있는 이 책이 한 페이지가 결국 뭘로 끝나냐면 요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요걸로. 자, 제발 부탁드려요. 이거 외우셔야 돼. 그쵸? 자, 외웠다고 치고 자, 이제 우측으로 갈게요. 자, 우측에 가면 두 번째 새카만 네모 2번에 뭐냐면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라는 얘기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칭 6조가 있어요. 요 중에서 분사무소라는 거는 오로지 누구만 들 수 있어요? 법인만 들 수가 있어요. 요 얘기요. 자, 그러면 이 분사무소란 얘기는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놨어요. 자, 원래 법인하면 주된 사무소, 요게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뭐냐면 이게 본사예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요거는 쉬운 말로 하면 요거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법인이 여기에 있는 지점을 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요 분사무소를 두지 않으면 법인이 꼬로 뭐가 되면 주된 사무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분사무소가 있다면 주된 사무소 플러스 분사무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야만 뭐를 둘 수가 있으면 분사무소를 둘 수가 있어요. 대전제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된 사무소는 먼저 있는 걸 어디에 있다고 가정을 했냐면 서울시 강남구에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사무소를 울산광역시 남구에 두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고 하면 야가 지 맘대로 두는 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앞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실사결의 요건을 갖춰야 돼. 맞죠? 네. 법인의 본사 주된 사무소에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분사무소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안 갖춰야 된다? 갖춰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대전제를 뭘로 깔고 시작을 하느냐면 분사무소란 단어가 나오면 일단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분사무소가 나오면 답이 주된 사무소예요. 자, 분사무소가 나오면 답이 뭐라고? 주된 사무소. 무조건 주된 사무소예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자, 이제 예외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신 분이 있으니까 답만 살짝 말하면 이게 중개 보수를 받을 때 주택에 관련된 게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달랐을 때는 요거는 어디로 가냐면 분사무소로. 요거 빼고는 다 어디로 가냐면 답이 무조건 뭐냐면 주된 사무. 그럼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아직 안 배웠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에서 뭔가를 잘못했어요. 행정처분은 누구가 내려야 돼요? 주된 사무소에서 내리는 거예요. 휴업신고도 주된 사무소, 사무소 이전 신고도 누구한테? 주된 사무소. 이따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 돼. 분사무소 하면 숨도 쉬지 말고 어디로 가요? 주된 사무소. 여기에 대전제가 깔려야 돼. 대전제가. 자, 그래서 이 분사무소를 두려고 하면 설치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설치 요건이 우리 교재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95쪽에 양갈로 1번에 분사무소의 양갈로 1번에 설치 개수에 제한하고 돼 있어요. 자, 그 첫째 줄과 두 번째 줄에 중간까지 보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디예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뭐라고? 제외한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어떻게 해요?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보면 양갈로 2번에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라고 돼 있어요.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나 다른 법률에 적용을 받는 법인 즉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할 경우에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말고도 우리가 다른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설치 요건은 이렇게 돼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주된 사무소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강남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남구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다음과 같은 6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다음과 같은 6가지 충족이 돼야 돼요. 자, 우리 책에는 지금 2가지만 되어 있지만 이게 6가지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해야 돼.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시험 문제는 결국 뭐를 묻느냐면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자,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뭐라고? 제외. 그 다음에 이 단위가 뭐가 되면 여기에 시군구 단위. 그럼 시험 문제를 낼 때 그걸 시도라고 살짝 고치는 거예요. 다른 글자를 똑같이 적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도를 제외한 시도별로 설치하되 시도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낸다. 그러면 시도와 시군구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시군구는 전국에 시험 문제 몇 개라고는 안 나와요. 이게 약 한 230 몇 개가 돼요. 그 다음에 시도는 이거 합쳐봐야 한 2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기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니까 전국에 시군구가 30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디는 못 둔다는 얘기가 되면 강남구를 못 둔 나머지 299개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도로 따지면 전국에 20개가 있다고 하면 몇 개밖에 못 둬요? 서울을 못 두니까 19개밖에 못.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요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돼 시군구별로 한교소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근데 얘가 또 여러분한테 걱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시군구 자리에 시도로 고친다면 여러분들이 시군구에 밑줄 긋고 시도 X라고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외 자리에다가 요거 X하고 이게 포함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 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미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에 여기 딱 들어있어야지.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돼 시군구별로 한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가 나오면 다른 글자가 나오면 틀린 거예요. 이게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는 여러분에게 고도의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오로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기본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갔나를 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틀리면 돼요. 그래도 몇 점 나오냐면 97.5점 나와요. 뭔 얘기냐면 어려운 건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걸 맞추려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쉬운 것만 맞추자고. 쉬운 것만. 그렇게 웃어야 될 때 웃을 줄 아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웃어야 될 건지 울어야 될 건지도 모르면 이게 뭐를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오늘 아주 수업 태도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렵게 외워놓은 단어가 있어요. 자, 자는 뭐예요? 자격증. 지금 뭔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분사무소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얘기 하지 않는 거야.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구여야 된다는 거야? 공인중개사. 우리 책에 여기까지 적혀져 있고 아까는 옆에 또 뭐라고 했느냐면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자, 그럼 이게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왜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냐면 여러분들 특수법인 중에 아는 사람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지역농협협동조. 그럼 지역농협협동조하게 본사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냐고? 아니에요. 그럼 간혹 이게 지점도 아니어도 당연한 거예요.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은 뭐예요? 실무교육. 그럼 분사무소 책임자도 뭘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법인의 주된 사무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분사무소도 사무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건축물 대장에 기댄 곳에 사무소를 확보할 것. 가설 건축물 대장 제외. 준공검사나 사유인가 등을 받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될 때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내 건물에 되고 남의 건물에도 된다. 똑같아요. 자, 결은 무슨 글자? 결격사유. 그럼 분사무소 책임자가 결격사유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가장 잘 틀리는 부류가 6번이에요. 요 6번이 잘 틀려요. 자, 이 6번이 왜 잘 틀리느냐면 여기는 이 분사무소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사무소는 뭐부터 시작하느냐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된 사무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의 등록번호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의 등록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먼저 보증을 설정을 해야 돼요. 즉 뭐가 차이가 나느냐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거나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되려고 하면 야들은 등록 통지를 받아야 보증을 설정해요. 그렇죠? 근데 야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미리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연히 다른 거예요. 이건 반드시 외워두세요. 이건 시험 문제 왕단골이에요. 그냥 단골이 아니고 왕단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로 와서 설치 절차예요. 자, 설치 신고는 요거란 말이에요.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에 있고 분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둘라 그래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주된 사무소. 이 주된 사무소 다 대답 잘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주된 사무소에 갈 때 우리가 빈손으로 가야 돼? 뭐 들고 가야 돼? 뭐 들고 가야 돼? 한 손에는 서류, 한 손에는 수수료. 왜 수수료를 들고 가야 되냐고? 우리 수수료 내는 거 몇 가지? 6가지. 그 6가지 안에 5번째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가 있다면 그럼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제출하는 서류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이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배우냐면 그냥 교사보신 이렇게. 자, 이 교는 뭐라고요? 실무교육. 여기에 실무교육. 여기네. 3번. 자, 사는 사무소를 확보. 자, 여기에 보는 뭐냐면 보증을 설정했다라는 거를 신고를 제출하는 서류에 들어가요. 자, 시는 뭐냐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면 신고 필증을 기호버리는데 여기는 며칠 만에 그러면 7일 안에 빨리 줘요.
자, 요 7일은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7일 안에 뭐를 해줘요? 등록을 통지를.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신고 필증을 며칠만 해줘요? 7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요 통보란 얘기는 이게 왜 나오느냐?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분사무소를 남구에, 울산 남구에 두지만 설치 신고는 누구한테 했어요? 강남구청에. 그러면 남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분사무소가 생기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남구청장이 울산 남구청장한테 지체 없이 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설치 요건과 여기에 있는 제출하는 서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렇죠? 자,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관한 얘기가 우리 교재의 95쪽에 양갈로 3번에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의 제출. 자,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 옆에다 여러분들이 몇 글자 적어주면 돼요? 교사보신. 그 얘기. 자, 책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책이 넘어가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가 여기에 빈칸을 채워 넣는 거예요. 여기 빈칸을 채워 넣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측에 가봅니다. 자, 우측에 97쪽에 가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의 교부 및 통지 설명 다 해드렸고, 그 다음에 신고 필증의 재교부라는 것은 공부를 안 해도 알아야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서 개설 등록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 등록 중도 이런 거 먹으면 뭘 해야 돼요? 재교부. 그렇죠? 법인의 주된 사무소 재교부.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도 잃어먹으면 재교부. 이때 빈손으로 가야 돼? 돈으로 가야 돼?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치? 자격증도 잃어먹으면 재교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가니까 양갈로 6번에 분사무소 관련 수수료 납부 사유자. 이건 뭐 다 하는 거예요. 6가지를 외웠으면 이건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 98쪽과 99쪽은 별게 없어요. 그죠? 그냥 보면 돼. 넘어가면 돼. 자, 그 다음에 100쪽 가겠습니다. 자, 100쪽에 가면 뭔 얘기가 나오느냐면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은 뭐냐면 첫 번째가 요런 개업공인중개사가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게 요게 개업공인중개사 책상이에요. 요게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자리예요. 그럼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명이 한 사무소를 써도 되고 2명 이상이 같이 써도 되는 걸 갖다 이걸 뭐라 하면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그럼 여러분 또 궁금하죠? 그죠? 몇 명이 같이 써야 되냐고 그런 거 법에 규정이 없어요. 여러 명이 같이 써도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왜 사무소를 같이 쓰냐면 요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업무의 효율적 수행.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책상에 여기에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 소장님이 앉고 여기에 이제 중개보조원이나 소공이 앉아서 4명이 개업공인중개사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이 같이 쓰면 일단 좋은 게 뭐냐면 안 심심해. 지금처럼 막 코로나 때문에 전화도 안 오는데 개업공인중개사끼리 앉아서 노닥거리듯이 가는가. 그렇죠? 사무실 임대료가 싸. 그렇죠? 정보도 같이 교환해. 이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에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개별 운영의 원칙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무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같이 쓰는 것 뿐이지 휴업하고 싶은 소장님 휴업하고 폐업하고 싶은 소장님 폐업하고 이전하고 싶은 사람 이전하시고 이게 뭐냐 하면 개별 운영의 원칙이에요.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 지 할 일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한 번만 들으면 알아야 돼요. 물론 1, 2월 달에 이거 공부를 안 했지만 안 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들으면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사무소를 이렇게 2사람이 같이 쓰는 거예요. 4명이면 복잡하니까 자, 2명이 같이 쓴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자리가 비었어. 여기가 자리 비었어. 누군가가 여기에 오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2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는 여기 있는 누군가가 여기에 신규로 개설 등록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사무실에만 따로 신규로 개설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무소를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도 여기에 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사람이 여기로 이사 오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얘기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규를 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뭐냐면 신규에 법인의 분사무소 말고 그냥 우리가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의 주된 사무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건 누구라도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가 뭐냐면 사, 여, 공신. 자, 이거는 이 교는 실무교육이에요. 자, 이건 여는 여권용 사진이에요. 자, 이거는 이게 뭐냐면 공증서류예요. 이는 신청서예요. 근데 여기는 요 사무소가 문제예요. 이게 사무소 확보거든.
자, 이 사무소를 확보했다라는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계약서가 어떤 계약서가 있어야 되느냐가 문제. 지금 여기에 기존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쓰고 있잖아. 그럼 여기에 건물주하고 계약을 했는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개업공인중개사가 건물을 쓰고 있으니까 기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되는지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누구의 사용 승낙서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민법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누가 빌리 쓰고 있잖아. 그럼 이거 누구한테 사용 권한이 있어? 지금 쓰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있지. 그러니까 사용승낙서를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기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승낙서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게 요 사람이 사용승낙서만 있으면 사무소를 확보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개설 등록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저쪽에서 사무소 이전이라는 걸 배울 텐데 우리가 이사를 갈 때는 항상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신기사라는 친구를 데리고 다녀요. 이사 갈 때 무조건 신기사를 데리고 다닙니다. 자, 요거 신은 뭐냐면 사무소 이전 신청서. 자, 요거 기는 뭐냐면 기존 등록증. 자, 이게 사는 뭐냐면 사무소 확보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사무소 확보는 위하고 똑같아. 누군가가 여기로 이사 올라오면 여기에 개중개업공인중개사가 뭐를 적어야 돼요? 사용승낙서. 누구의 사용승낙서? 기존 개업공인중개사. 문제 없죠, 그죠? 자, 요거는 뭐 간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게 문제가 돼요. 야가 정상적인 개업공인중개사일 때는 신규로 개설 등록하는 친구든 이전하는 친구든 사용승낙서를 적어주면 돼요. 근데 야가 지금 뭐를 받고 있냐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야가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 못하는 상황, 못하는 상황. 그랬을 때 다른 사람한테 사용승낙서를 적어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간단한 거죠. 왜? 업무정지 기간 동안 샷다 문 닫고 일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반대의 경우 야가 그렇게 사용승낙서를 적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업무정지 처분 중인 경우에는. 그럼 반대로 신규 등록은 업무정지라는 게 없잖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야가 바깥에 있는 친구가 K라는 개업공인중개사, 야는 정상이에요. K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중이라면 여기 있는 야가 K라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사용승낙서를 적어서 yar로 일로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없어요. 왜냐하면 야는 업무정지 기간 동안 일할 수 있어? 없어. 근데 만약에 여기로 이사를 올 수 있다고 하면 야는 문 열 자격이 있잖아. 그럼 야 문 열면 야는 뒤에 따라와서 그냥 일하면 되잖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것만 알면 돼. 그래서 뭐만 알면 되느냐면 여기에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에서는 요 글자만 알면 돼. 업무정지 처분 중인 경우에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표현만 알면 돼. 나머지는 그냥 상식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00쪽 볼게요. 100쪽. 자, 제일 위에 양갈로 1번에 공동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포함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뭐를 위하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앞에 건 어렵지 않고 여기 조금 헷갈린다고.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몰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업무정지 처분 중이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은 다음에 이걸 물어보면 또 답이 달라져요. 자, 다른 얘기를 물을게요. 다른 얘기. 지금 아무런 전제 조건도 없어요. 자, 여기 있는 K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울산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자, 경주로 사무소를 이전해서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K라는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중인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같이 쓰는 게 아니고 경주로는 이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이건 참 헷갈린다. 그죠? 자, 이 전제가 우리가 뭐냐면 업무정지 처분 중인 경우에 이전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할 수 없다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나는 경주로 가서 단독으로 이사 간다 그랬어요. 경주로 사무소 옮기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쓰는 건 안 된다고. 포인트가 이거라는 뜻이에요. 아니 여기 있다가 동구로 이사 가서 그냥 문 닫아놓고 있을 수 있다고.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은 너무 쉬워요. 내용들이.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그냥 등한시 넘기를 갖고 시험 지문에서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공부의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재를 몇 쪽으로 가야 되냐면 116쪽을 가야 돼요. 자, 116쪽으로 가볼게요. 116쪽. 중간에 건 우리가 이게 이따가 다시 올 거예요. 자, 116쪽 가면 돼요. 자, 160쪽에 가면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금방 보면 돼요. 자, 116쪽에 가면 중개사무소에 뭐냐면 등록증에 게시해. 자, 우리 벽에 거는 거 몇 개 있어요? 4개. 뭐를 그래요? 등수보자. 그 얘기예요. 자, 등수보자를 벽에 걸지 않으면 이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 내용은 요게 끝이에요. 아시는 내용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118쪽 갈게요. 118쪽. 자, 118쪽에는 여기에서부터는 잠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실생활에 여러분들이 쓰는 내용들이에요. 앞으로 써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느냐면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명칭을 좀 하나 좀 지어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지었어요? 응? 아, 내가 히어링이 안 돼서 그래. 붕붕이래. 붕붕. 아, 좋아, 좋아. 자,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꼬마 자동차 붕붕이. 자, 요거라도 한 개를 자기 걸로 만들자고요. 아니, 괜찮아요.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사무소의 명칭이에요. 잘 봐요. 자, 이거를 책을 보고 읽으면 금방 알 것 같지만 책을 봐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알고 보자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소를 만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붕붕 그대로 쓸게요. 자, 붕붕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붕붕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돼. 전혀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알 수 있다고. 근데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에 붕붕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붕붕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개업공인중개사에는 세 사람이 나눠지잖아. 그렇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 법인인 개업공인사, 부칭육조. 근데 이게는 부칭육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에 부칭육조는 확연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야는 요거를 쓸 수는 없고 요거밖에 못 쓴다. 문제 없죠?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얘기죠. 그죠? 그래, 요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위반하면, 요 사실을 위반하면, 여기 뭐가 있냐면, 이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러면 요쪽으로 살짝 한번 갔다 올게요. 자, 여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가보면,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우셔야 돼요. 자, 다 같이 시작. 이복개, 문패, 반납, 휴, 광고. 오늘 여기에 많은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 뭐냐면, 요게 문자 위반. 요거 문자 위반. 요게 문자 위반. 그럼 이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앞에 거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 시험 지문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시험 지문에 100만 원이라는 단어가 뜨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복개, 문패, 반납, 휴, 광고. 문자가 나왔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럼 이게 틀리게 나오면 여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500만 원 이하에 가보면 운명이, 연설, 광고, 모니터링. 문자란 글자가 눈 뜨고 봐도 없어요. 그래서 쉽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외우라고 하면 아, 나는 이거 지금 전신 마취 3번에서 못 외운다고 한다. 그죠? 그럼 답이 없어. 외워야 돼요. 다른 내용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무슨 이걸 논리적으로 이거 제가 강산이 몇 번 변하도록 가르쳐도 이 방법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지. 학생들이 외우는 거 싫어하는데. 시험 문제 수도 없이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수도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말 뜻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일로 오는 건 어려워요. 거꾸로 가는 거는 외우면 쉬워요.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붕붕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붕붕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부칭육조는 요거 못 쓴다 그랬어요? 요거밖에 못 쓴다, 그죠? 자, 그럼 요거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위에 걸 이런 걸 유사명칭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 쓰다가 잡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여러분들이 여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못 외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게 딱 나오면 거꾸로 이사, 금, 매매, 협조, 자, 비, 정, 공, 광고요. 자, 요 공은 뭐냐면 이게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똑같은 걸 두 개로 요걸 함축한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그럼 이걸 갖다가 시험 문제 틀리게 내려면 3 곱하기 3으로 낸다는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3이 나왔으면 그냥 생각하지 말고 무부, 증직, 쌍투, 부당, 단체, 방해. 그런 글자 없어요. 이렇게 가면 이게 생각보다도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노력을 해보자고. 노력을 해보고 난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저로 적용이 안 되면 그냥 여러분들 방법대로 가라고. 근데 해보지도 안 하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00% 맞아떨어집니다. 그냥 맞아떨어지니까 100% 맞아떨어져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5개 간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간판은 반드시 설치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간판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99.9%가 간판이 있어요. 0.1%나 이런 사람은 간판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대출을 주선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출을 주선해 주는 사람도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면 중개업이라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간판 없어도 그냥 2층, 3층 해야 되는데 그냥 중개를 하는 사람은 간판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간판에 5개 간판에 가보면 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여러분들의 이름, 법인의 주된 사무소 같은 경우는 대표자 이름, 분사무소 누가 이름 적어야 돼요? 법인의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분사무소 책임자 이름을 적어야 되나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사무소가 나오면 분사무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 이름을 적어야 돼요. 분사무소 책임자 이름을, 대표자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왜? 여기서 아까 제가 너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분사무소가 나오면 숨도 심하고 주된 사무소로 가라 그랬지 간판에 대표자 이름 적으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분사무소 책임자 이름을 적어야 돼. 요거를 적어야 돼. 요걸 적지 않으면 여기 뭐가 되면 요게 문자 위반. 문자 위반이면 마찬가지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이 간판을 설치해놨어. 이 간판을 설치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간판을 떼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A라는 지역에 있다가 B라는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하면 다음 사람이 간판을 써야 되니까 간판을 떼어줘야지. 사무소 이전. 여러분들이 폐업을 해서 간판 떼어줘야 된다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어. 요랬을 때는 간판을 띄워주는데 며칠 안에 띄워주면 지체 없이 띄워줘. 과거의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과거에. 이 박스 안에 여기 글자를 몇 개를 이렇게 딱 적어 놓는 거야. 그럼 여기에 사무소 이전 폐업,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 휴업 보정. 어우, 어찌 알았어? 그럼 휴업에는 간판 떼야 안 떼? 안 떼. 그럼 요 중에서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경우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요 내용만 알면 나머지가 어떤 글자가 들어와도 이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자, 요 간판 철거.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표시가 한 거예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시는 거예요. 중개업을 하면 고객들이 의뢰한 물건들을 광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이 광고를 하려고 하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실명제예요, 실명제. 이 광고를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걸 상대방한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대방한테 알리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사무소의 명칭. 그럼 여기에 붕붕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붕붕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어디 있는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소재지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사무소의 명칭만 있어야 되겠어? 또 누구도 있어야 되겠어? 연락처. 아, 그래야 전화가 올 거 아니야. 이 연락처라고 하는 것은 전화번호인데 휴대폰 번호가 돼요. 사무소 번호가 되는데 이런 거 시험 문제에 나오냐. 그렇죠? 자, 이게 연락처, 연락처. 자, 그 다음 여기 뭐냐면 대표자의 이름.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적어야 돼요.
요 네 가지를 적어서 광고를 해야 돼요. 요 네 가지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이게 뭐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이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면 또 아까 저쪽에 봤지만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 같이 시작. 이보개 문패 반납 휴 광고. 자 요거 광고인데 요거는 조금 이제 다른 거랑 또 헷갈려. 어쨌든 요 광고예요. 자 이번엔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여기 뭐냐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럼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저 다 같이 시작. 이사, 거금, 매매, 협조, 비정공, 광고. 이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요게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부당한 표시 광고. 자, 요게 되게 헷갈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거는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몇 가지를 적어야 돼? 요걸 적어야 돼. 요거. 책 보려고 하지 말고. 이건 정말 책을 보면 안 돼. 자,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이름을 적어서 요 물건을 광고해야 돼. 자,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요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물건이 없어. 요 물건이 없는데 미끼 상품으로 광고하는 거야. 허위 광고를 한다는 거야.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요거는 있는 제품을 광고를 할 때 실명제에 관한 얘기고 요거는 없는 물건을 미끼 상품으로 광고. 여러분 이거 많이 봤잖아. 여러분 이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장사란 장사 이거 다 있잖아. 몇 프로 할인 그러고 가보면 귀퉁이에 딱 한 개밖에 없다. 그죠? 그건 아무도 못. 옷, 뭐 90% 세일 하는데 90% 세일하는 거 저기 가보면 한 개통이밖에 없어. 근데 중간에 가보면 전부 옷 예쁜 거는 10% 20%밖에 안 하게끔 해놨다고.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거를 아예 하지 마. 한 개라도 있으면 있지만 이거는 없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르게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다는 거예요. 요 물건을 원래대로 광고하지 않고 다르게 광고한다.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과장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걸 하다가 잡히면 요거는 뭐가 되느냐면 요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 요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여기서 살짝 한번 적어 놓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렇게 돼요. 운명이, 연설, 광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교수님 아까는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그렇죠?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광고는 100만 원에도 있고 어디에 있냐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고 500만 원도.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실명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즉 쉽게 말해서 요 네 가지 중에 한 개가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없는 거 다르게 과장,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가 잡히면 이거 뭐가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번가 돼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을 가면 나는 이런 걸 갖고 시험 문제를 내겠어요. 알아서 다 틀리게. 그렇죠? 좀 쓸데없는 거 내지 말고 이거는 정말 변별력이 있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원래 법이 바뀌어서 이게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 요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쳐다보고 있는 걸 갖다 말아요. 모니터링. 그래서 요게 연결 그대로 되잖아. 운명이, 연설, 광고, 모니터링. 이거 위반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사무소 명칭에 관련되는 것으로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119쪽. 자, 우리 교재 119쪽. 새카만 네모 1번에. 자, 새카만 네모 1번에. 자, 자기 부자기 이런 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가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해야 돼. 아까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오잖아.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다 붕붕 넣어놔. 붕붕 넣어놓고 글자가 나오면 뒤에 게 연결이 된다니까. 뒤에 게 연결이 된다고. 자, 그렇게 되고 그 밑에 가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이러한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유사명칭 사용하다 잡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쵸?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의무 내용 및 제재 규정에 가보니까 동글림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표기해야 된다. 자, 여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 간판에 성명 표기 의무가 있죠. 요를 위반하면 아까 뭐라고 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뭐기 때문에 문자 위반. 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뭐가 돼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봤던 거 요거, 요게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요런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돼. 이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자,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 적어주지 않고 뭐라고 적냐면 부칙 6조는 사무소 명칭에 붕붕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하여야 한다면 맞다 틀리다? 맞다. 그렇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못 쓰고 부동산 중개만 쓸 수가. 이를 위반하면 문자 위반으로서 뭐가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얘기예요. 자, 한 장을 넘길게요. 자, 새까만 네모 2번의 문자 사용 방법은 아까 설명할 만큼 설명했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냥 넘어가고, 자, 그 밑에 내려가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표기 방법. 개업공인중개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5개 광고물 중 간판,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의식할 수 있는 정도로 크기로 표시를 해야 돼. 자, 이걸 제가 왜 읽어주느냐면 이제 이거는 본 시험에는 이런 단어는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게 요 갈로 안에 가보면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독출 간판, 옥상 간판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법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간판의 경우는 우리가 사무소의 메인에만 요거 적어놨어요. 그렇죠? 사실 세로에는 이거 적어놓은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간판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서 우측에 121쪽에 제2절에 중개 대상무로 표시 광고. 자, 거기 새카만 네모 1번에 가보면 공통적 명시사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거 밑줄 꺼놔라 그래서 다만부터 다만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중개보존은 광고에 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자고. 중개보존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중개보존. 다른 단어는 생각하지 말자고. 제발 요대로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동글림 1번에 뭐 해서 사무소 명칭 순서만 달라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이나 저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똑같은 의미로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뭐가 나와요? 소재지.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연락처. 자, 요게 뭐냐면 요거예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적지 않으면 뭐가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한 장을 넘겨보면 새카만 네모 2번에 가보면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에 부작위 의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의 부당한 표시 광고인데 도대체 뭐가 부당한 표시 광고냐면 동글림이 1번, 동글림이 2번, 동글림이 3번을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거 요게. 자, 그게 동글림이 1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이거 뭐라고 저는 표현하면 부존재. 이게 부존재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보면 중개 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뭐 다르게. 실제로는 3억짜리인데 뭐 2억 3천이라고 적은 거, 아, 이거 잘못 적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은데 너무 좋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르게 부존재, 다르게 과장. 자, 그 다음에 그게 동글림이 3번에 나오는 걸 갖다가 그 밖에 표시 광고 내용이 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해치거나, 자, 이걸 뭐라고 외우자고? 해침.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부당한 표시 광고는 없는 거, 다르게 과장 해침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자, 요거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요거는 벌이 센 거예요. 이거 뭐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뜻이에요.
자, 양갈로 2번에 가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돼요. 그럼 요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잡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래서 새카만 네모 3번에 가보면 우리 책에서 양갈로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서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보개, 문패, 반납, 휴 광고인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광고는 뭐냐면 이게 일정한 사항이 이거예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이름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부당한 표시 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뭐예요? 500만 원이에요. 자, 그럼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속 연습하니까 그냥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운명이 연설 광고 모니터링. 요 광고는 뭐냐면 부당한 표시 광고가 부존재, 다르게, 과장, 해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 오늘 지겹도록 본다, 그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거 좀 외워야 돼.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지금 봤을 때는 우습다, 그죠? 설마 내가 이걸 구별 못할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자,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잡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 같이 시작. 양양, 이사, 거금, 매매, 협조, 비정공, 광고. 자, 그래서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러분들 이거는 아셔야 돼요. 그죠? 자, 여기에 있는 이거는 행정형벌은 우리 잘못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깜빵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500만 원 돈 내면 돼요. 요건 100만 원 내면 돼요. 그러면 경중의 차이가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이거는 좀 구별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 정도의 능력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너무 얕잡아 봐서 그래요. 학원에 올 때 첫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은 대충 그냥 한 석 달 다니면 합격한다고 생각을 하고 왔다는 거. 이제 다니면서 이제 아니란 거 알아요. 다니면서 이제 아니란. 지금쯤 이제 설 알아야 될 때가 됐어요. 설 알면 뭘 해야 돼요? 반성을 해야죠. 반성하는 게 뭐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지. 아, 진짜 그럴 때가 돼 가는 거예요. 이제 3개월 만에 합격한다 그런 소리 하면 좀 옆에 데려다가 좀 뭐라 해도 돼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3개월 만에 책도 한 번 못 읽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우측에 123쪽에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자,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누가 쳐다보는 걸 갖다 뭐라 그래요? 모니터링. 그 단어 정도만 알면 이거 되고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제목을 한번 볼게요. 제일 위에 법조문을 딱 볼게요. 법조문. 자, 제일 위에 18조의 3.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제18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하는 것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잘못하면 이런 거 부존재, 다르게, 과장, 해침을 하면 이걸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누구가 제대로 하는지 아닌지 보면 인터넷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걸 제대로 하는지 아닌지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새카만 네모 2번으로 옵니다. 새카만 네모 2번. 요걸 이제 알면 돼요. 자, 자료 제출 요거.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게 모니터링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냐? 안 해. 안 하면 뭘 한다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에 부당한 표시 광고를 결국 운영하는 것은 인터넷이랑 갈고 있으니까 정보통신에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쳐다보는데 누구가 쳐다봐요? 국장. 그럼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누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겠어요? 국정이 하겠죠. 요 뜻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모니터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제일 밑에 내려가서 양갈로 3번.
국정으로부터 자료 제출과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되며 이를 위반하면 뭐가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한 번 더 해봐요. 다 같이 시작. 운명이 연설, 광고, 모니터링 이렇게 된다.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알거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안 헤어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앞으로도 시험 뭐 엄청나게 남아있어요. 4, 5, 6, 7, 8, 9 엄청나게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부담감을 가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만 안 하면 알 수가 있어요. 뭐 별거라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25쪽 갑니다. 이제 125쪽. 자, 125쪽에 가면 중개사무소에 뭐가 되냐면 이전이 나와요. 자, 이전. 자, 이 중개사무소 이전은 제가 또 요거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몇 자를 적어놨어요. 자, 여기에 가보면 요거 다 끝나야 맞춰요. 요거 다 끝나야 맞춰요. 시계에 봐도 소용없어요. 자, 4번 사무소의 이전에서. 자, 이 사무소 이전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면 여러분들 A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사무소 B 지역으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봤어요, 그죠? 여러분들 또 사업에서 가게 옮겨보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심지어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랬어요. 이게 한글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말인데 이전한 때에는 그럼 이게 쉬운 말로 하면 뭐냐? 먼저 이사 간다. 이사 먼저 가고 나서 이전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이사 먼저 가고 나서 며칠이요? 10일. 자, 그래서 아까 봤던 단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소공인이나 보조원과 헤어졌어. 며칠 있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해야 돼? 10일. 종료일부터 정확하게 발음해. 7일이야, 10일이야. 10일이에요, 10일. 자,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일로부터 10일. 사후에요. 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요. 그럼 이게 등록관청인데 이 등록관청은 누구가 등록관청이냐면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전. 그럼 쉽게 말해서 남구 A동에서 남구 B동으로 가봐야 남구라는 구청장이 갔기 때문에 남구청장한테 돼요. 근데 이게 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구가 달라졌을 때 여기 글자가 하나가 앞에 붙어져요. 이전 후라는 글자가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가 같으면 등록관청, 구가 달라지면 이전 후 등록관청. 자, 이사 갈 때는 항상 누구를 데리고 다녀요? 신기사. 자, 요 얘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요거를 구별해야 되는데 요게 구별이 잘 안 되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사 가는 방법과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이사 가는 방법과 부칭육조가 이사 가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사 가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런데 법인의 분사무소는 이사 가는 방법이 달라요. 요쪽에 있는 야와 달라요.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여기로 가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부칭육조가 관할구역 안과 관할구역 밖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관할구역 안이 뭐냐면 이게 관할구역 아니에요. 구가 같으면 관할구역 아니에요. 구가 달라지면 관할구역 밖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남구 A동에서 동은 필요가 없으니까 남구 B동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자, 이게 관할구역은 다 어디가 되면 이게 남구란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이사 간다지. A동에서 B동으로 이사 간다지. 이사 간다. 이사 갔어. 며칠 이내? 10일. 7일이야, 10일이야. 10일. 10일 이내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요? 남구청장을. 남구청장을 만나러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신기사. 자, 여기서 신기사를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요거는 사무소 이전 신청서. 요거는 기존 등록증이에요. 요거는 사무소 확보. 그럼 여기 A동에서 B동으로 간 여기도 건축물 대장에 있는 곳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는 건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뭔 문제가 생기느냐면 여러분들이 남구청장을 오늘 처음 만나느냐 과거에 만났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요걸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있냐고요? 이 남구 A동에 있으니까 남구청장한테 개설 등록 신청했겠지. 그러니까 A동에서 B동으로 가던 남구청장을 만나니까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반갑게 맞으면서 등록증 재교부를 해도 돼요.
그러면 등록증 재교부는 뭐냐면 여기 주소가 남구 A동에서 남구 B동으로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등록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증 재교를 하면 돈을 줘야 돼. 수수료를 줘야 돼. 이런 게. 자, 근데 뭐도 가능하냐면 기재사항 변경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기재사항은 뭐냐면 여러분들 등록증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남구 A동 몇 번지가 B동 몇 번지로 바뀌었으니까 이 A동에 빨간 줄 두 줄 긋고 B동이라고 도장 찍어서 주는 게 이게 기재사항 변경. 그럼 기재사항 변경은 뭐가 다르냐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런 차이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면 요게 관할구역 안가 관할구역 밖에서 이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관할구역 밖으로 간다는 얘기는 남구에서 동구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구가 달라져야 되잖아. 이게 관할구역 밖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제일 먼저 뭐 한다? 이사 간다. 똑같아요. 자, 두 번째 며칠이네? 10일. 자, 이제는 여기에 구청장이 남구청장과 동구청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구청이 달라지면 뭐가 돼요? 이전 후. 그럼 누구를 만나가야 돼요? 동구청장. 자, 동구청장을 만나러 갈 때도 누굴 데려가야 돼요? 신기사. 이건 똑같아요. 자, 신기사를 데리고 갔는데 여기에서 동구청장을 과거에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처음 만나는 거야. 처음 만나니까 여기 있는 동구청장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남구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남구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본다는 거야. 왜? 요즘 사람들 물어보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4월 달에 모의고사 치면 잘 쳤어요? 라고 하면 절대로 안 가르쳐 준다. 그죠? 무슨 특급 국가 기밀이다. 국가 기밀. 그죠? 국가 기밀. 이것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그래서 안 가르쳐 주니까 야도 방법을 써야지. 모르면 안 되거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누구가 있느냐면 과거에 남구청장이 있고 지금 여기에 이사를 가면 동구청장이 있다는 거예요. 동구청장은 여러분들이 과거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가르치는 담당 교수들은 여러분들의 성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한테 안 가르쳐 준다고 그냥 몰라도 돼. 그냥 관심 없으면 몰라도 돼. 근데 이게 제대로 하는지 안 하면 뭐 누구한테 물어보면 뭐라? 원장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그죠? 뭐 알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 그렇게 감추는지. 근데 하기가 감추면 좀 다르지.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성함을 모르니까 학원 전체 성적은 알지만 개개인의 성적은 말을 해도 누군지 몰라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절대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동구청장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남구청장한테 서류를 송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남구청장은 여러분들의 자료를 갖고 있는 서류를 지체 없이 여러분한테 보내줍니다. 요 보내주는 서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신처라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 요 대신처라는 서류가 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과거를 안다 모르다? 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 차이가 있냐면 관할구역 아닐 때는 서류 송부 요청이라는 절차가 있다 없다? 없다. 관할구역 밖으로 갔을 때는 있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동구청장은 여러분한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느냐, 기재사항 변경이 가능하냐, 이게 또 차이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재사항이 변경하는 것은 구청장이 같을 때만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다르면 제일 밑에 빨간 도장이 있잖아. 남구청장 또는 동구청장. 그걸 빨간 줄을 긋고 옆에다가 찍어주는 구청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등록증 재교부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사 갈 때 신기사 데리고 가는 건 다 똑같고 10일 똑같고 그 다음에 관할구역 아닐 때는 그냥 등록관청, 관할구역 바뀔 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 근데 관할구역 아닐 때는 등록증 재교부와 기재사항 변경이라는 게 있고 관할구역 밖으로 갔을 때는 관할구역 아닐 때 없는 뭐가 있냐면 서류 송부 요청이 있다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등록증 재교부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남구에서 잘못한 게 뽀롱이 났단 말이에요. 동구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이랬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과거에 근무했던 남구청장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동구청장이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어요. 행정처분은 누구가 하는 게 합리적이냐고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 동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 후 등록 간청이 행정처분이에요. 자,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는 지금 서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강남구에. 이해가 됐죠? 네. 분사무소가 여기에 남구 A동에서 남구 B동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는 그대로 있고, 분사무소가 이쪽에 남구 A동에서 남구 B동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뭐 한다고? 이사 간다. 똑같아요. 며칠 이내? 10일 이내. 자, 이사 갈 때 누구를 데리고 다녀요? 신기사. 근데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가 빠졌잖아. 누구한테 가야 돼? 여기에 남구청장한테 간다, 강남구청장한테 간다? 대답이 안 나오잖아. 이게 시험 문제, 이게 시험 문제. 자, 분사무소가 나오면 숨도 쉬지 말고 어디 가요? 주된 사무소.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면 남구청장한테 가지 않습니다. 강남구청장한테 갑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그냥 끝이라고 보면 돼요. 이사 갈 때 신기사를 데리고 갑니다. 자, 그래서 분사무소는 누구한테 가요? 주된 사무소. 나머지는 똑같아요. 묻지 않아요. 아예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이 밑에 거 묻지 않아요. 이것만 알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관할구역 밖이란 얘기는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에 있고, 여기에 남구에 있다가 동구로 분사무소가 이전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뭐 한다? 이사 간다. 똑같아요. 두 번째, 며칠 이내? 10일 이내. 자, 그럼 여기에 남구청장한테 간다, 동구청장한테 간다? 여기서 연습이 돼서 이제 주된 사무소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사무소 하면 누구를 간다고? 주된 사무소. 자, 누구를 데리고 와요? 신기사. 자, 그럼 여기에서 동구청장과 남구청장 사이에 서류 송부 요청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냐고? 야들한테 지금 서류를 들고 간 적이 없는데. 모든 서류가 다 어디에 있어요? 주된 사무소. 그래서 여기는 서류 송부 요청 없다요. 이해가 되실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사무소 이전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얘기가 우리 교재에 어디인지 몇 가지만 보면 돼요. 자, 우리 교재에 126쪽. 자, 126쪽. 125쪽 밑에부터 볼게요. 125쪽 밑에. 자, 새카만 네모 1번에 가보면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과 등록관청 내외를 불문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부칙6조가 울산광역시에 있다가 서울특별시로, 이 말이 안 되다, 그죠?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다가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부칙6조가 이전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또 헷갈린다, 그죠? 이게 왜 헷갈리는지를 알아야 돼. 자, 우리가 뭐 때문에 이게 헷갈리느냐 하면 부칙6조의 업무 지역 범위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울산에 있을 때는 울산광역시고 서울에 가면 서울특별시로 바뀌는 것뿐이지 이전할 수 없는 것은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여기 그렇게 됐잖아. 어디로든지 이사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아까 배운 걸 그대로 따진다면 어디로 이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 중인 자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는 거야. 참 똑같은 말인데 참, 그죠? 참 대한민국 말이 얼마나 그죠? 그래서 나는 외국에 가서 학위를 받고 오는 사람들 보면 되게 대단하다. 그렇죠? 이게 이런 한글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자, 한 장 넘어갈게요. 자, 새카만 네모 2번에 중개사무소의 이전 절차. 자, 그 밑에 가서 양갈 1번에 이전 신고. 자, 동그라미 1번에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에서 이전 신고.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 이전 신고. 이거는 제가 여기 칠판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책을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가서 양갈로 2번에 이전 신고 시 제출서죠. 자, 우리 이전할 때 누구를 데리고 다니게 돼요? 신기사. 여기 신기사예요. 요게 이제 원문이 원래 여기 신기사가 요거예요. 근데 우리는 줄여서 이걸 신기사라고 여러분에게 공부를 시켜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가보면 서류 송부 요청 및 서류 송부. 자, 그럼 이번에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거꾸로. 우리 교재 지금 126쪽에 서류 송부 요청 및 서류 송부인데 언제 서류 송부 요청이 있어요? 언제 서류 송부 요청이 있어요? 관할구역 뭐라고? 관할구역 밖이에요.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할 때. 그런데 다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누구냐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관할구역 밖으로 이사 갔을 때만 서류 송부 요청이 있어요. 왜? 누구는 안 되니까? 분사무소는 해당이 안 되니까. 요런 뜻이에요. 요 내용만 알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우측에 가보니까 사례 우측에 127쪽에 가보니까 서류 송부 서류 이전 전이 이전 후에 등록 관청에 자 우리가 아까 이걸 뭐라고 했어요? 대신처. 자 대가 뭐냐면 이전 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할 때 대.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신. 그 다음에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최근 1년간의 서류. 자, 요걸 갖다 우리가 연결해서 뭐라고 외운다고? 대신처. 자,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4번 한번 볼게요. 4번. 자, 오래간만에 4번 보는 거예요. 이전 신고 사항이에요. 분사무소 이전 경우에 하남하고 되어 있네요. 자,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에게 이를 통보해.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우리가 여기에 남구에 있다가 동구로 이사를 갔어요. 지금 누구가 갔냐면 분사무소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 신고는 누구한테 해요? 주된 사무소. 자, 그러면 여기 강남구가 있단 말이에요. 남구청장은 자기의 관할구역 안에서 분사무소가 없어진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다음에 동구는 분사무소가 이전 온 동구청장은 분사무소가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강남구청장은 남구청장하고 동구청장한테 야 없어졌어요. 야 여기로 이사 갔어요.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줘. 요 얘기. 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카만 네모 3번 위반시 제재. 자, 우리 지금 뭐 배우는 위반시예요? 이전.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외워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보개 문패 반납 휴 광고. 이가 뭐라고? 이전 신고.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만 제대로 따라해도 거의 외울 거예요. 근데 안 따라하면 절대로 못 외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 4번 행정처분에 관할. 자, 두 번째 줄에 가보면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구가 한다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 자, 그래서 우리가 장장 너무 오래 했지만 어쨌든 약간은 죄송해요. 70분 동안에 걸쳐서 이 중개사무소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면 3문제도 나와요. 적게 나오면 2문제예요. 이 많은 내용이 한 문제가 나오면 안 되겠죠. 여러분하고 아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하시라고 수고를 하셨고요. 자, 책 페이지만 맞춰놓고 쉬도록 할게요. 111쪽 갈게요. 111쪽.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